자, 그리고 여러분들 팁 하나 알려드리면은, 여기 옆에 보면은, 뭐, 여기 보시면은 뭐, 요런, 상장되기 전에 뭐, 요런 움직임들 있잖아요. 요런 움직임들. 요런 움직임들. 상장 전인데 왜 이런 움직임이 있지? 요런 움직임들이 뭔지 아세요? 뭔지 아시는 분? 요런 움직임들.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차트 보면서? 뭔 것 같아요? 비요? 비? 눈. 눈. 답이 나올 때까지 먹방하겠습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금 40명이 있는데 이거 지금 한 명도 안 나온단 말이야? 힌트, 휴마시스. 빙고. 빙고. 스펙주. 아니, 비빔칼국수랑 만두 먹고 있습니다. 주시광님. 자, 닉네임에 걸맞게 1등으로 맞추셨어요. 자, 주시광. 음. 이런 움직임은 스펙주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스펙주였을 가능성.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떤 라인이냐면 2,000원대 라인에서 계속해서 그냥 왔다리 갔다리 쳤던 그런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은 스펙주였을 가능성이 높다. 여러분들 스펙주가 뭔지 알아요? 스펙주? 스펙주 강의 한번 해볼까? 스펙주? 막간을 막간은 아니고 그냥 한번 해보는 스펙주 강의. 스펙주 투자 한번 해봤어요? 스펙주가 뭔지는 알아요? 나는 스펙주가 뭔지 안다. 손 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모르나요? 해봤어요? 설렘님 투자 해봤어요? 투자할 때 뭐 어땠어요? 투자할 때? 음. 어떤 느낌으로 했어요? 설렘님, 투자를 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아는 거예요? 기업 인수 목적회사. 맞아요. 기업 인수 목적회사. 근데 스펙주에 투자를 왜 할까요, 여러분들? 스펙주에? 뭐, 해보진 않고 아는 정도? 스펙주가, 이게, 말씀하신 대로 기업 인수가 목적인 거예요, 목적. 목적. 뭐 스펙 몇 호 막 이러잖아요, 스펙 몇 호. 저는 처음에 이 스펙주를 보고 막 저런 건 줄 알았어. 막 우주 막 그런 건 줄 알았어. 막 한국 항공우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종목인 줄 알았어요. 막 스펙 이래가지고 막 무슨 뭐 우주선 막 약간 그런 종목인 줄 알았는데 초보 때 주식 처음 할 때요. 처음이 아니지. 초보 때지. 처음은 아니고. 이걸 제가 처음 들었을 때.
네, 맞아요. 근데 이게 뭐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어, 알아보니까는 충분히 투자 가치는 있더라고요. 투자 가치는 있다. 투자 가치는 있다. 근데 주식 매매를 잘하는 사람은 굳이 할 필요는 없는데,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굳이 할 필요는 없는데, 이게 이제 어떤 건지는 알면 좋다, 얘가. 알면은.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은 처음 가격이 2,000원으로 맞춰져 있어요. 2,000원. 2,000원. 이게 왜 2,000원인 줄 알아요? 2,000원으로 시작을 해요. 2,000원. 그리고 스펙주가 그 뭐 스펙주 여러 개 보면 아시겠지만 그냥 뭐한 1,500원에서 뭐 한 2,500원 정도 뭐 이런 식으로 형성이 돼 있어요. 처음 딱 나왔을 때 2,000원인데 스펙주도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차트가 있어요. 스펙주도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 스펙주 뭐 볼게요. 만약에 아까 말씀하셨던 뭐 IBKS 제95 스펙 이런 거. 이게 지금 스펙주 차트인데 여기 보시면 스펙주도 막 이렇게 올라가요. 여기서 보면은. 그래서 원래는 뭐 2,000원에서 시작을 했지만은 2,000 뭐 자 보세요. 2,190원에서 시작했지만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다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스펙주도. 그리고 다시 막 떨어지고. 근데 이게 이제 보통 2,000원 라인을 아무리 떨어져도 2,000원 그 박스권을 형성을 해요. 박스권을. 근데 왜 그렇게 형성을 할까? 그걸 생각을 해야 돼. 이게 내려가도 천 얼마에서 이렇게 박스권이 형성돼요. 얘 말고도 다른 것도 보면 다른 것도 볼게요. IBKS 뭐 10호도 봅시다. 10호도 지금 보면은 지금 가격이 딱 2,085원이잖아요. 올라갈 때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뭐 2,100원까지도 가고. 근데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박스권을 형성한단 말이야. 다른 것도 봅시다. 뭐 5호 스펙도 한번 봅시다. 자, 이런 식으로 많이 오르면 2,500원까지도 오르고, 아니면 2,300원까지도 오르고. 근데 다시 가격은 2,165원이죠. 왜 자꾸 2,000원 라인을 지켜줄까? 자꾸 거기서 왜 자꾸 맴돌까? 그 이유가 이제 있어요. 얘가 이유가 뭐냐면은 얘는 그 기간이 3년, 만기가 3년이 만기가 3년. 약간 그 예금 적금 비슷한 개념인데 만기가 3년이에요. 그래서 얘는 만기가 내가 이제 투자를 했는데 뭐 기업을 인수를 못했다. 3년까지 못했다 한다면은 그냥 2,000원을 돌려줘요. 2,000원 돌려줘. 그러니까 얘가 나중에 그 뭐 한 1,500원까지 떨어지든 1,800원까지 떨어지든 만기만 되면 2,000원을 다시 돌려줘요. 그러니까 원금 보장이 된다는 거. 원금 보장이. 그러니까 기존의 얘도 주식이긴 한데 주식보다 훨씬 안전한 투자를 할 거면 이게 훨씬 안전해요. 안전한 거는. 2,000원을 돌려줘. 그리고 여기에 배당도 줘요. 배당도 줘요. 배당 조금, 근데 많이는 안 줘요. 배당 그냥 조금 줘요. 그냥 0. 몇 프로 막 이렇게. 되게 신박하죠. 그러니까는 만약에 은행에 여러분들이 그 뭐 예금이나 적금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뭐 이자율이 뭐 1%, 2% 정도는 될 거 아니에요? 1%, 2% 정도는 되지만은 사실 뭐 은행 이자를 먹으려고 넣진 않잖아요. 그냥 그 돈을 그냥 모으려고 넣는 거지. 은행에 넣어가지고 내가 돈을 불리겠다 그런 투자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주식처럼 부동산이나. 근데 얘는 그런 원금 보장을 어느 정도 이제 해주면서 이게 주가가 만약에 재미는 이 종목을 투자할 땐 재미는 없죠. 근데 이제 원금 보장이 된다라는 그런 안정성이 있고 이렇게 올라갔을 때 한번 그 3년 안에 한번 올라갔을 때 파는 그런 쏠쏠함은 있을 수 있죠. 만약에 2,000원에서 2,500원 이렇게 올라갔다. 그러면 20%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은행보다 이 스펙주에 투자하는 게 훨씬 낫다라는 거야. 그 3년 안에 근데 스펙주들 보면 3년 안에 이렇게 뻥튀기 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면 뭐 2,300원까지만 가도 10% 이상 수익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2,000원 라인에서만 그 스펙주를 살 수만 있다면은 그 종목은 2,000원은 보장이 되는 상태고, 그 다음에 한번 뻥튀기 어느 정도 된다라고 했을 때 매도를 치면은 안정성도 보장이 되면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야. 관심을 당연히 가져줘야 돼.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그 원금, 그러니까 손실을 최소한으로 하는 투자자의 그 어떤 생각이라고 한다면은, 그런 사람이란다면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단점도 있어요. 무조건 장점만 있으면 이거 다 하지. 장점은 뭐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뭐 주가가 그 안에 뻥튀기가 되면 팔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그냥 뭐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팔아버리는 건데, 그쵸? 2,000원 이하에 사야지 손실 안 보죠. 그건 맞죠. 왜냐면은 원금이 2,000원이니까 2,000원 이하에 사면 무조건 좋지. 근데 2,000원 이하로 잘 안 떨어져요. 왜냐면 2,000원을 보장을 해주는데 2,000원 이하로 내가 정말 돈이 급한 거 아니면 그 안에 안 팔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묶여 있을 돈만, 내가 3년 안에 절대 안 빼도 될 돈만 투자해야 돼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일단 장점부터 계속 이제 나열해드리는 거예요. 나열해드린다. 장점이 이제 그건 팔 수도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주가가 뻥튀기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이 스펙주가 갑자기 왜 뻥튀기가 되겠어요? 맞아요. 오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이상의 사가지고 손실을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안 돼. 이건 욕심을 버려야 돼. 내 원금을 지킨다는 마인드로 가야 돼. 이거는 스펙주는. 굳이 그게 아니라면은 스펙주를 투자할 이유가 없어. 주식하면 돼 그냥. 배당 더 많이 주는 거 많고, 맨날 우리가 뭐 맨날 상한가 먹잖아요. 상한가 먹고 30% 먹고 10% 먹고 20% 먹는데 굳이 이거 할 필요 없어요. 주식 매매를 잘한다라고 한다면. 근데 이런 것도 있다라고 이제 생각은 해보는 거고, 기업 인수합병으로, 그죠? 기업 인수합병 그 소식이 들리면은 이런 식으로 뻥튀기가 나가요. 그리고 실제로 그 어떤 아까 보셨듯이 뭐 휴마시스처럼 뭐 그런 식으로 실제로 인수가 되면서 상장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상장이 되는 순간에 그 날 갭상승이 이제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럼 만약에 휴마시스를 이제 살펴보면은, 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날 갭상승으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은 쭉 올라가죠. 여기 이 정도 라인. 그래서 스펙주를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첫 번째는 안정성. 첫 번째는 안정성. 첫 번째는 안정성.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좋은 기업에 뭐 합병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이야기 한다면, 이거는 그냥 이미 끝났고요. 이건 이미 끝났고. 그러니까 그 기업에 합병된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그 첫 상장일 날 갭상승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럴 때 약간 희열을 느낀다고 하더라고. 첫 상승에. 갭상승 팔아버릴 때. 이거 샀어요? 1475원에? 이것도 뭐 가긴 가겠죠. 세아 PNC. 다른 것도 뭐 알고 있으면 한번 볼게요. 그쵸? 이런 것도 이제 보면은 스펙주의 그 흔적이 보이죠? 이런 2,000원대 라인에서, 이런, 여기 보세요.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갭상승 이렇게 띄어버리는. 이 희열감으로 스펙주를 한다. 그러신 분들이 많아요. 이 희열감으로. 좋은 기업에 했을 때. 근데 물론 무작정 기업에 그 합병돼가지고 한다고 해도 무작정 이렇게 갭으로 띄우는 건 아니에요. 그냥 아래로 박는 것도 있어. 오히려 2,000원 아래로 떨어지는 것도 있어.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 팔아버리는 계획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뭐 좋은 기업이라고 했을 때는 대부분은 이런 상장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위로 띄워주긴 하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뭐 코스닥, 코스피가 그쵸? 합병하지 못하는 스펙도 많아요. 그러면 대신에 원금을 보장해준다 이거예요. 근데 그건 이제 단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투자는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다. 장점만 보면 이거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솔직히. 그죠? 근데 단점이 무조건 단점 항상 발생해요. 투자라는 건 단점이 없을 수가 없어. 뭐 이런 식의 전략이 있는 거고 아니면은 중간에 좀 주가가 좀 올랐을 때, 그러니까 이슈가 있을 때 뭔가 그러니까 그 합병이 된다 안 된다 막 그런 설이 있어요. 설이 있을 때 팔아버릴 수도 있고 뭐 이런 장점이 있어요. 이런 거는 있는데 단점이 있어. 단점이 뭐냐면 이게 그 3년 동안 그러니까 중간에 그 주가가 뻥튀기가 안 되면 재미가 없어요. 일단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별로 없어요. 거래량이 별로 없어서 재미가 없어. 그냥 맨날 그냥 2,000원, 2,100원 왔다 갔다 거리는 거냐. 1,900원 막 왔다 갔다 거리는 거야. 그냥 노잼이겠죠. 노잼일 거 아니야. 근데 그거를 약간 나는 진득하게 난 이렇게 별로 안 움직이는 패티시가 이런 패티시가 있어. 그래가지고 나는 2,000원을 사수하면서 이렇게 막 박스권을 느긋하게 움직이는 게 너무 좋다. 그러면은 이제 뭐 좋을 수는 있겠죠. 근데 저는 그런 패티시는 없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뭐 중간에 이게 없기 때문에 재미가 없을 수도 있단 말이야. 저는 막 이렇게 빵빵 터지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그 어떤 뭐 설이 뭐 인수설 뭐 그런 게 있을 때 합병의 설이 있을 때 거래 정지가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는 뭐 꽤 오랜 시간 뭐 몇 개월 동안 그 자금이 묶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돈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합병이 되고 막 그럴 때 내가 팔고 싶어도 못 파는 거야. 그러니까 자금이 묶일 수가 있어. 그런 단점이 있어요. 주식은 내가 손실을 보더라도 정말로 내가 너무 필요하다 싶으면은 팔 수가 있잖아요. 물론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은. 근데 그거는 이제 아예 그냥 약간 거래 정지로 그냥 때려버려가지고 묶일 수가 있다 이거야. 묶일 수가 있다. 뭐 그런 거나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자 세아피엔시도 한번 보세요. 여기서 이제 그 합병이 되고 나서 2개월 정도 거래 정지가 있죠. 이때는 못 파는 거예요. 이때는. 여기 보시면은 그죠? 그런 게 있다. 뭐 세아펜시도 보면은 여기 뭐 이때 보면은 이렇게 위로 상장일이 언제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때가 만약에 상장일이면은 그렇게 크게 나오진 않았죠. 만약 이때가 상장일이라고 한다면은 한 10% 정도 뭐 별로 안 올랐으니까는 이때 많이 오른 거지. 근데 이제 그런 이슈가 있을 때 만약에 2,000원에서 이런 식으로 충분히 뭐 이런 식으로 오를 때 뭐 팔 수도 있긴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안정성이 좀 어느 정도 보장이 됐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로 막 큰 돈을 벌겠다 그런 거보다는. 그쵸. 성향이 맞아야 되죠. 저의 성향이랑은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굉장히 거리가 멀어요. 근데 나는 좀 안정성을 추구한다고 한다면 어쨌든 뭐 3년이라는 시간이 뭐 날릴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원금이 날아가진 않잖아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알아두면 좋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아두면 좋다. 그리고 하나 중간에 단점이 하나 더 있어요. 이거랑 똑같은 얘기인데 거래량이 없다라고 한다는 거는 중간에 거래량이 없으면 내가 만약에 비중이 높을 경우에는 잘 못 팔 수가 있어요. 얘가 사는 사람이 있어야지 팔 거 아니에요. 거래량이 없으면 못 팔 수가 있어. 그러니까는 만약에 스펙주를 투자한다라고 하면은 여러 종목에 투자를 해서
그러니까 조금씩 사서 뭐 중간에 팔 수는 있어야겠죠. 물론 내가 3년을 가지고 간다 마인드가 가장 베스트겠지만 중간에라도 어쨌든 간에 내가 자금이 필요할 수는 있으니까 분산 투자를 해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거는 이제 명심은 해야 돼요. 한 종목에 뭐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은 기업이 막 뭐 보시면은 스펙주도 저기 정보가 다 있어요. 들어가면은 무슨 뭐 뭔지 거를 하고 있나 다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뭔지 거를 하고 있나. 그러니까 뭐 최대 주주는 누구인지 어디서 투자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네도 뭐 몇 호 그러잖아요. 1호, 2호, 3호, 4호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 회사가 이런 식으로 뭐 여러 개 뭐 1호, 2호, 3호 하면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맡아가지고. 그러니까 여러 기업들을 상대로 이제 대상으로 한다라는 거지, 결국에는.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인수 합병을 목적으로 이제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고, 만약에 산다고 한다면 항상 2,000원 이하에서 사야 되고, 2,000원 이하에서. 만약에 이제 2,000원 이하에 산다 그러면은 약간 주가 차익이 만약에 내가 3년 동안 이게 뭐가 아무런 이슈가 없어도 수익이 자동적으로 생기는 경우 있을 수 있죠. 만약에 이 종목이 1,900원까지 내려갔어. 그럼 1,900원을 사면은 굉장히 좋겠죠. 아무래도. 그죠? 그래서 기업 인수인 목적인 회사다. 그리고 항상 2,000원 이하에서 매도하는 게 좋을 것이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스펙주였던 경우가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생각보다. 우리가 뭐 매매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도 스펙주였던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스펙주도 나름 괜찮은 투자처이다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특징은 항상 상장일에는 2,000원을 유지를 한다. 2,000원에 시작을 한다. 그렇게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뭐 스펙주에 대한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갑자기 이거 하다가 뭐 30% 좀 빠졌는데 이 정도로만 아시면 돼요. 뭐 더 자세히 알 필요는 없고. 엔더 특집도 해야죠 이제. 이제 시작이야 우리 엔더 특집은. 잠을 못 자요 여러분들. 아니 스펙 특집이었기도 했지만 엔터 특집이기도 해요. 이제 시작. 잘라 그랬어요? 아니면 시간이 너무 늦었으니까 뭐 내일 뭐 주말에 해도 되고요. 뭐 급한 건 아니니까. 뭐 최근에 이슈 있었던 종목 중에는 KM 제약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움직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KM 제약도 보시면은 이전에는 이런 움직임이 뭐였지? 차트가 왜 이렇게 생겼지?
라고 생각을 했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왜 약간 평지 같은 느낌이지? 와리가리 안 치고. 그렇잖아. 이게 왜 이렇게 생겼지라고 의문을 가져본 적 없어요, 여러분들? 의문을 한 번쯤 가져봤어야지. KMJ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어마어마하게 오르는 경우가 있었다. 그럼 만약에 KM 제약을 만약에 내가 스펙 투자를 했다. 스펙 투자를 만약에 했었다. 라고 한다면 얘는 굉장히 거래 정지가 굉장히 오래된 케이스죠. 한 2월부터 6월이니까 4개월 동안 자금이 묶이는 거예요. 스펙주 개념을 몰랐으면 저걸 바닥으로 보는 실수를 하겠네요. 그쵸,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금이 묶이는 거다. 그래서 이런 거래 정지가 당하기 전에 그냥 팔아버리는 게 사실상 뭐 제일 그냥 무난한 전략이에요. 무난한 전략 이런 식으로. 만약에 2,000원 내가 만약에 2,000원 샀다. 자, 보세요. KM 제약을 만약에 뭐 어디 2,000원 근방에 샀다. 2,000원 왜 안 보이죠? 2,000원이? 대충 뭐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쭉 올라갔을 때 거래 정지가 당하기 전에 팔아버리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상장되고 나서는 오를지 안 오를지 사실 모르잖아요. 상장되고 나서는. 근데 합병되고 나서는 사실 그래도 이거를 좀 고려를 하면은 그런 것도 있어요. 스펙주가 2,000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무조건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이렇게 한번 생각은 해볼 수 있어. 2,000원이었는데 만약에 상장되고 나서 2,000원 이하로 빠졌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얘가 끼가 있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투자를 할 수가 있다는 거지. 만약에 휴마시스도 보세요. 휴마시스가 상장 때는 2,000원, 그러니까 아니 스펙주 때는 2,000원짜리였잖아. 2,000원짜리. 그죠? 상장 때 상장되고 나서도 그 이하의 가격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은 할 수는 있어요. 무조건적인 건 아니야. 그러니까 모든 회사에 대입할 수는 없어. 모든 회사에 대입할 수는 없어요. 그냥 그런 식으로의 전략도 짜볼 수는 있겠다. 그냥 그 정도만. 근데 이게 주가가 뭐 그 중간에 어떻게 변동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맹신하면 안 돼. 그거는 맹신하면 안 되지만은 그냥 생각은 해볼 수 있다. 그냥 그 정도. 뭐 다른 예로는 넷게임즈 같은 경우도 원래 스펙주였다가 이렇게 상장되고 나서 이런 식으로 하면 빠지고 이렇게 올라가 주죠. 자, 보세요. 넷게임즈 상장되고 나서 스펙주에서 빠져줬을 때 이럴 때가 좀 기회일 수도 있다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의 전략을 짜볼 수도 있다. 상장되고 나서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냥 전략으로 하나 생각은 해볼 수 있다. 모든 기업에 대입할 수는 없지만은. 이게 이해가 안 간다 손.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가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게 지금 여기는 10,000원인데 얘가 지금 합병 그 저번에 넥슨 저거 뭐 그 액면 병합 돼가지고 지금 이런 거고 이 자리가 원래 2,000원 자리였을 거예요. 이 자리가 지금 2,000원 뭐 그 근방이었을 거야.
그랬을 때 이제 그런 타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요거 이해됐어요? 뭔 소린지? 방금 제가 얘기한 거? 그러니까 이게 상장이 되고 나서도 이용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스펙줄을. 예. 음.